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에는 절삭 파라메터 항목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 그림을 먼저 보니까, 그래서 여기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원이 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검정색 사각 박스 영역이 얘가 가공할 재료 소재입니다. 가공할 소재인데, 그래서 공구보다 지금 소재가 크면 여러 번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재가 사이즈가 Y축 폭이, Y가 이쪽 폭입니다. 이게 70mm가 되고요. 공구는 더 큽니다. 80파예요. 그러면 가공을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구가 80파인데 이 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200짜리다. 그럼 80파이로 한 번에 작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방향 절삭 또는 왕복 절삭 또는 해서 다이나믹 절삭 이렇게 다른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방향 절삭이 있는데 기본값이 여기 보면 왕복 절삭 그래서 가공할 부분이 그래서 공구보다 클 경우 그리고 그래서 다이나믹 절삭 가공도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가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우리는 공구가 더 큰 거예요. 그럴 때는 가공의 종류를 원패스로 하면 돼요. 원패스. 자, 소재보다 공구경이 큰 경우에는 원패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접근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출 길이가 있어요. 자, 길이값. 가로 방향의 오버랩도 현재 110%로 되어 있어요. 자, 체인이 요겁니다. 체인. 근데 소재는요, 약간 여유가 있어서 큽니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지금 소재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퍼센트. 그러면 가로 방향의 오버랩은 그냥 110%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거리가 있는데요. 50%라고 되어 있어요. 퍼센트. 50%입니다. 공구경의 80파이의 50%니까 그래서 접근 길이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40mm 되는 지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 바깥에서 접근하는 요 길이를 조금 줄여볼게요. 일단은 40mm에서 10mm로 접근 길이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이게 공구가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한 10mm 더 빠져나가게끔 할게요. 여기도 10mm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버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10 이하로 줄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해서 바닥면에 가공 여유는 없이 그러면 제로 여유 없이 1차로 한 번에 날릴 거예요. 상단의 절삭량이 1mm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1mm 날리는데 바닥면의 여유를 1로 하면요 가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두시고요. 그래서 깊이 가공은 따로 안 할 겁니다. 체크 해제돼 있으면 되고요. 링크 파라메터에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안전하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 높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50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 커터로 한 번에 가공을 할 거니까 점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송 높이를 해제. 이송은요 점프하는 높이예요. 깊이 가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mm를 내가 0.5mm씩 두 번의 깊이 가공하겠다. 그러면 1차 가공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점프해서 2차 가공할 때 그때 점프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속 높이 부분이에요. 1mm를 한 번에 쳐도 돼요. 그래서 점프 없이 한 번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 안함 해제했어요. 진입 높이, 안전 높이에서 G00, 노란색이 G00입니다. 급속으로 공작물 근처까지 접근할 거예요. 자, 재료 상단이 플러스 1이 되고요. 가공 깊이가 절대값으로 해서 제로로 가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여유있게 한 5mm 높게끔 할게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1에서 5mm 높으면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 소재, 머시닝 센터에서 세팅을 하고 나서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1mm 낮은 곳이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할 때 상단이 제로가 아니고요. 공작물 상단이 에서 1mm가 돼야 되고요. 제로는 상단에서 1mm 낮은 곳이 에서 제로로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머시닝 센터에서 다시 한번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실제 세팅을 공작물 윗면을 Z0로 세팅했다. 그러면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모의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재도 해서 재료 설정 공작물의 재료를 소재도 1mm 플러스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건너뛰고요. 절삭류. 자, 사용을 하겠다 할 때는 ON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 OFF로 돼 있으면 돼요. 참고로 페이스 커터는 절삭류를 사용 안 하고 가공하도록 할게요. OFF. 자, 그런 다음에 최종 확인. 나머지 부분은요, 따로 설정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건드려도 되고요. 필요한 항목만 체크. 자, 체크 표시 되어 있는 곳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툴패스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관리자 창에서 아이콘에 보면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툴패스로 해서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은 마우스로 어디 갔지? 디지타이저 펜이 안 움직이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첫 번째 공정에 보면 표면 가공이라는 공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정 세부, 이게 참고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해서 펼쳐져 있는데 첫 번째 표면 가공 공정 아래 보면 가공 경로라고 아이콘 모양도 얘랑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자, 검정은
경로 검정은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도 되고요. 또는 가공 경로 이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경로 확인이 나타나고요. 창 닫겠습니다. 또는 마우스로 가공 경로라는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로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해서 색상 코드 표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해도 되고요. 체크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요거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구 표시는 페이스 커터가 화면상에서 이게 공구예요, 공구. 요건 표시돼야 되겠죠. 참고로 공구 표시를 체크 해제하면요. 공구가 화면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볼게요. 휠로 화면을 조금 축소한 상태에서 다시 공구 표시 잘 안 보이냐?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공구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더 표시, 홀더 정의를 안 했지만은 기본값으로 이렇게 홀더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요거는 G00 급속이송 표시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끝점 표시, 공구가 지나갈 때 그래서 접근하고 절삭하고 진입을 하고 절삭 가공하고 이렇게 할 때 각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점 표시를 하는데요. 요거 할 수도 있고, 이건 검정이 끝나고 나서 툴패스가 화면상에서 표시된 상태에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빠른 검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빠른 검정은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단축키는 R이에요. 키보드에서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자, 경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선 G00 급속 위치 결정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는 보라색 선. 자, 키보드에서 펑션키 F9 눌러서 시스템 좌표계는 숨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라색 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선 절삭. 그래서 G01이죠. 절삭 이송이고요. 노란색은 G0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 포인트 체크를 하면요. 여기서 각각 시작점, 끝에 보면 포인트 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 포인트, 이거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대감기,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서 대감기 했어요. 자, 여기서 빠른 검정을 눌러줘 볼게요.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여기서 표시해 줄 거예요. 플레이 버튼. 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 이렇게 공구가 지나가는 폭입니다. 이게 오렌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절삭 이송할 때 깎이는 폭이 이게 빠른 검정이에요. 대감기.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자, 경로 확인해 보면 요게 역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창 확대. 자, 창 확대를 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정보는 전체적인 사이클 타이밍 나오고요. 일단 자세히로 놔두고요. 자,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실행을 할게요.
자, 스텝.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X축의 출발점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Z축, 안전높이 50에서 시작이 돼요. 참고로 여기서 길이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G코드로 출력하면요. 자,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급속으로 어디까지 오냐면요. Z6, 진입 높이까지. 그래서 급속 이성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할게요. 그 다음에 스텝 S. 직선 이속, 절삭 이성, G01로 깊이 어디까지요? 6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S 누르면 수평 방향으로 절삭을 하고요. 그래서 X축의 좌표가 Z0에서 123까지. 그리고 S 하면 G0으로 안전 높이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먼저 노란색 G00 급속 위치 결정. 처음 여기가 Z50이고요. 안전 높이 어디까지? 진입 높이 여기까지. 여기가 진입 높이인데 Z6이에요. 그리고 절삭이성 G01로 어디까지? Z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Z0까지. 상단이 1mm니까 0까지 내려가면 1mm 가공이 되겠죠. 절삭이. 그 다음에 다음까지 여기까지. 요게 G01 절삭 이송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G00으로 안전 높이. 그래서 Z50까지 그래서 안전 높이까지 급속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Z축의 좌표, 그 다음에 급속 이송은 G0, 직선 이송은 절삭 이송 G01. 요거 확인을 하셔도 자세히 디테일하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로 보면 자, 페이스 커터 가공하는 사이클 타임이 에서 우리가 주어진 절삭 조건 회전수 3000에 피드 XY 이송이 요거요. 요게 1500 줬고요. 그 다음에 Z축 아래쪽 조그맣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피드를 Z축 이송 피드를 기본값 600을 했어요. 요걸 토탈 기준으로 해서 사이클 타임을 보니까 해서 총계 10.29초입니다. 요거 가공하는 사이클 타임. 절삭 이송 요게 있죠. 요거 이 구간만 해서 7.84초. G0 급속으로 되어 있는 시간 요거는 0.45초. 요거 그래서 토탈. 그 다음에 경로 길이 절삭 이송 길이 급속 이송 길이 토탈 길이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주로 이제 경로 확인은 상단에서 많이 봅니다. 대감기. 자, 그러면 자, 경로가 그려질 때 출발점 여기에 위치가 이 소재에서부터 약 얼마큼 떨어졌냐? 여기서부터 여기에 떨어진 거리. 실전은 약이라고 했어요. 약이라고 한 이유는 앞에 경로 확장이 퍼센트가 100%가 아니어서 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접근하는 거리를 요게가 얼마였냐면 여기서 접근하는 거리 이 부분이 진출 길입니다. 10mm
얘가 절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공 끝나면 얘가 최종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리가 해서 진출, 접근 진출 거리 10을 줬어요. 자, 그러면 창 닫고요. 자, 다시 조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링크 파라메타, 절삭 파라메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접근 거리가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 소재에서 떨어진 거리 10mm, 그 다음에 공구가 완전히 벗어나고 소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진출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 10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오버랩이 평상보다 오버랩이 10%가 들어가서 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축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시뮬레이션 연속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를 R값을 이용을 해도 돼요. 자, 진출구리 얘가 가공을 절삭을 하면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약 10mm, 실제는 10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오버랩 값이 있어가지고 10% 더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경로 확인 말고요, 소재가 깎이는 모양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의 단축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경로 확인 바로 옆에 보면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창이 새롭게 더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입체 등각 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됐습니다. 빠르게 이송이 됐는데요. 대감기 시뮬레이션 속도를 좀 천천히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느리게. 자, 가운데서부터 조금 느리게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이렇게 너무 뒤로 갔네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대감기 한 다음에 해서 적절하게 위치 결정하고 플레이 버튼.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감기. 자, 그 다음에 자, 상단에 보면요. 그래서 가공 경로라는 부분의 앞에 라디오 박스가 체크 표시 있는 곳이 있는데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툴패스 경로도 이렇게 같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대감기.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경로도 같이 표현이 됐는데요. 모의 가공하고 1mm 깎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형이 Z0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소재 위에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요. 와이어프레임 체크 해제하면요, 도형이 안 보이고요. 다시 와이어프레임 체크하면 도형이 표시됩니다. 앞에 여기서 사각 포켓팅이 깊이 -3 위치로 평행이동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3mm가 깎여야지만 그 부분이 표시되겠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표시도 해놨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감기를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펑션키 F9 시스템 좌표기를 다시 표시. 자, 그럼 표면 가공이 끝났는데요. 페이스 커트 작업이 끝났는데 이 툴패스를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끔 숨기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여기 있어요. 자, 1차 작업이 페이스 커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름이 페이스 커터는 표면 가공이에요. 첫 번째 공정 이름. 그리고 표면 가공의 툴패스는 요거죠.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도 경로가 있습니다. 시스템 좌표계랑 겹쳐지게끔 여기에도 툴패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화면상에서 툴패스 그림을 표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패스 표시 전환은 여기 있는 아이콘이에요. 첫 번째 공정의 툴패스. 툴패스 표시. 온오프. 전환 아이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툴패스가 화면상에서 사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화면상에서 나타나요. 단축키는 Alt 플러스 T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9 잠깐 시스템 좌표계 여기 있는 툴패스를 표시 전환 아이콘으로 해서 숨기거나 다시 보이게끔 해볼게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툴패스가 화면상에서 사라졌고 다시 클릭해서 툴패스가 표시됐습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Alt-T 그 다음에 Alt-T로 눌러서 표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펑션키 F9 눌러서 시스템 좌표기를 다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픽 뷰의 평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을 안 눌렀는데요. 그래서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입체 보기가 있어요. 단축키 평면 보기는 Alt 플러스 숫자 1 그 다음에 입체 등각 보기 Alt 플러스 숫자 7 자, 먼저 필요한 거는 자주 쓸 거 요게 2개 단축키도 외워 두시고요. 그래서 Alt 숫자 1, 그 다음에 Alt 숫자 7 해서 평면 보기랑 등각 보기 연습을 해 보시고요. 또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났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에서 등각, 입체 보기, 평면 보기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리본 메뉴에서 뷰 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입체 보기 그 다음에 평면 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입체 평면 가공 경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 외곽 이게 테두리를 가공을 할 거예요. 자, 소재 외곽 테두리 가공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다 돼서 그러면 쉬는 시간이 다 돼서 10분간 쉬었다가 그래서 윤곽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